주식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분명히 지금 시장은 FOMC 회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5월 4일 날 회의를 합니다. 오늘 0.75 인상을 한다. 0.5% 인상은 88%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곡물 가격이라든지 내지는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대증적이고 외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실적이 좋은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유가도 빠졌지만 원자재, 알루미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피크 국면에 온 게 아니냐, 물가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계속해서 독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독한 발언을 쏟아내느냐? 그거는 시장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급등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그냥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을 사람들이 자꾸 폭락할 것이다, 또는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빠져서 2000포인트 이하까지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외견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오늘 IMF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발전, 이거를 또 다 하향시켰습니다. 대한민국도 하향시키고 다 하향시켰죠. 그럼 하향시켰습니다. 하향시켰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갔어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아니, 하향을 하면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은 경제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경제의 그림자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중심을 못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설퍼질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까지 개미들이 투자를 해서 강제 처분당한 것이 5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50대, 40대, 30대 이거 보시면은 경제력에 따라서 있는데 대출이라든지 내용을 받고 그런 거죠. 왜 빚을 갖고 투자할까요? 사람들은요. 반대 매매를 맞았다는 거는 이미 쪽박이라는 거죠. 거의 60% 정도 내지는 70% 정도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들, 왜 5조 원씩이나 나오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비투 투자를 하는지. 이거는요,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모르는데 너무나
테마주 위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테마주는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테마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투자해서 바로 내일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비투 투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아, 나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면 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일 못 팔고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죠. 요새 그렇습니다. 테마주가 그렇죠. 예, 테마주가 이게 워낙 빠르게 돌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철강 갔다가 원자재 갔다가 음식료 갔다가 해산주 가서 대체주로 가 있다가 뭐리 있다가 그래서 이게 순환매가 막 돌고, 또 심지어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엿장수가 있는 거하고 엿장수가 없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훑고 지나간 종목은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달콤하게도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라고 그랬는데 주식이 하락하면 그냥 내가려 놓는 겁니다. 왜? 물렸으니까. 이 B2거든요. B2. 신용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의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팔으면 돈을 메꿔넣어야 돼요. 메꿔놔야 돼. 근데 메꿔놓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못 팔어. 근데 테마주야. 테마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마이너스 40% 되고 50%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0% 되면은 깡통. 예, 팔으면은 20% 남는 거죠. 2.5배 질렀으면은 깡통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도 안 되고 투자의 방법도 모르고 또 내용도 모르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위험한 비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테마주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먹여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테마주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친구들은 하이에나입니다. 치고 빠지기 작전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치고 빠지고 일반인한테 물먹이고 다시 정신 없을 때 올려가지고 다시 빼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빚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해외 변수가 FOMC에서 회의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오늘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2.5%까지 다운시켰습니다. 이게 다운시켰다라는 거는요,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예, 퍼주고 날라주고 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퍼주고 했는데 미래를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미래. 너는 미래를 준비했느냐? 너는 미래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을 얼마 썼느냐? 이거하고 노인네들이 일하고 애들이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이런 60세, 70세의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서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서 전원을 끄는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만 생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은 2.5%까지 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용을 쓴다.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망하려고 백 쓰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 일반 투자자가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를 써서 이익을 난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탐욕을 버려야지만 우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성장주 멀티플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죠. 예,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요. 지금 성장주 멀티성의 방향은 고성장 신산업과 멀티플 확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왜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등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보면 TV에서 엄청나게 추천합니다. 원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 정밀 뭐 등등등등등등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스마트폰까지 개발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라는 이 CEO의 성격을 알아야지만 돈이 보이는 거예요. 이 테슬라가 왜 이런 거에 대한 운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까지 개발을 하느냐. 이거는 전용 운영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스마트카. 얘를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오타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 체계를 통해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 체계가 뭐 월 5만 원이 될지 연간 12만 원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뭐가 돈 벌 거냐? 지금 삼성은 아시겠지만 샘성이 됐죠. 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뭐 강대현 사장이 유럽에 출장한다고 그래서 반도체 및 반도체 밸류체인이 올라갔죠. 지금 삼성이 옛날에 이건희 체제와 굉장히 다릅니다. 경영혁신도 없고 또 한 가지 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 돈 쌓아놓고 있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속세를 내야 돼요. 상속세. 예, 상속세 내기 위해서는 물론 올라가서 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상속세가 정해질 때까지 뭐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겠지만 이제 6개월이 넘었으니까 그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삼성그룹이 왜 그러나,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좋은 주식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주식. 대한민국에서 좋은 주식이 삼성이냐, SK냐, KT냐, 뭐냐 이거죠. 그걸 고르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전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애플입니다. 애플은 애플카를 만들죠. 예, 애플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체계, 요 OS, 운영체계를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카를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거, 예, 스마트폰을 이미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지금 미래차와 연관된 밸류체인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그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품 회사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수천 번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안보 동맹과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있고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대만의 TSMC와 이 중국의 전쟁 속에서 이 싸움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9시 KBS에서 이거 아마 다큐멘터리를 한 거 보시면은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싸우나? 왜 돈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애플과 테슬라에 납품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러분들의 구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투자의 유일한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한국의 밸류체인에 목을 걸 때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된다. 왜? 안보동맹과 양안, 중국과 대만의 양안의 긴장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1985년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프라자 합의와 비슷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은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단타 쳐가지고 돈을 법니다. 예,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뭐 단타를 치고 또 단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장기회원님이세요. 매입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이 10% 올라가면 얼마죠? 예, 이익금이 뭐 2천만 원이라고 해서 따져도 200만 원이죠. 그죠? 예. 자, 회원님들 이해하시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건 이해하셔야지 부자의 길이 보입니다. 이게 초창기 때는 10% 올라봤자 200만 원밖에 못 먹어요. 예, 아유, 껌값이네. 근데요, 9,4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죠. 예, 여기에서 10%가 오르면 얼마입니까? 예, 뭐 한 89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죠. 뭐 여기서도 반올림 했으니까 여기서 반올림 하면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너무 몰라요. 복리의 효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식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지금 투자 금액은 1,900만 원인데 지금은 10%만 올라가면 투자 금액의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요 정도 수준이었죠. 자,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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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복리 효과를.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10만 원, 20만 원 먹고 100만 원 먹고 단타 치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을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부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복리의 마법, 예, 2천만 원이었을 때 10%는 200만 원이에요. 9,500만 원이었을 때 10%는 950만 원인 겁니다. 이 차이,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술, 이 복리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신용 투자를 하면은 3개월밖에 투자 못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잠시 연애는 할 수 있죠. 잠시 연애해서 돈 벌으면 얼른 팔아야죠. 신용은. 그걸 갖다가 무식하게 뭘 더 벌겠다고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련 곰탱이처럼 맨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비트 투자로 해가지고 5조 원을 날린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느냐고. 그 사람들이 뭐 처음에 신용을 그렇게 오래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단타 쓰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방에 있는 계신 분들, 이 복리의 마법을 아는 거죠. 복리의 마법. 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에휴, 200만 원 먹었네, 300만 원 먹었네, 600만 원 먹었네.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1억이 되는 거죠. 전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 어떤 종목이 2천만 원을 샀더니 2억이 넘었더라. 2천만 원 샀는데 2억이 넘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을 모르고 어설프게 투자하는 자에게는 부자의 길을 열어주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부자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해서 나는 부자 될 거라고 꿈을 꾸시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모르는데 뭔 돈이 들어와요. 알아야지만 돈이 들어오지. 방법을 알아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복리의 마법을 모르고 매일 단타를 친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못하고 매일 신용의 위험과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서 매매한다고 그래서 그게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이 복리의 마법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며, 부자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현명한 거며, 복리의 마법을 아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적은 돈으로 부자 되는 유일한 길이
주식시장에 열려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